안녕하세요. 국제에 대해 설명할 서영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국제와 지역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큐티에서 저희는 한글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화를 위한 그 메시지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큐티에서는 메시지 번역을 쉽게 하기 위해서 큐티 링귀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메시지 번역하고 출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화라는 건 무엇일까요? 국제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예전에 그 리눅스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어떠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꼭 한글 패치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은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사용자를 위해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언어권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화면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번역한다던가 아니면은 입출력 방법을 국제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사용자를 위해서 만든 주소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드레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영어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글로 바꾸게 되면 주소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독일어나 호주 사용자한테 맞게 이러한 메시지를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 사용자가 독일이나 호주 사용자한테 바꾸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어를 독일어라든가 스페인어로 바꾸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동양권같이 2바이트 문자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번역뿐만이 아니라 문자 입력이나 인코딩, 표기 변환 같은 과정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국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얘기가 되는 게 로케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정보라든가 날짜와 시간의 표기법이라든가 통화의 표기법, 문자 세트나 정렬 방식들을 정의하고 있는 어떠한 그런 형태의 세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언어나 날짜, 통화, 문화적인 형태의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자 자체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어나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형태로 방향으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런 것도 로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월, 일, 연과 같은 식으로 쓰게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 월, 연과 같은 식으로 쓰게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 일, 연, 월, 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달러로 표시를 하고요. 한국에서는 원으로 표시를 하는 이러한 각각 나라마다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로켈들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로켈 코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두 글자를 이용해서 표시하게 되는데 언어와 국가 같은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미국이나 프랑스어를 쓰는 캐나다나 아니면은 한글을 쓰는 코리안을 쓰는 한국과 같은 이러한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켈을 각각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제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국제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수정 없이 다른 언어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역화라는 거는 특정 언어나 아니면 문화적 특징에 맞게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하고 설계하여서 구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환경에 맞춤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지역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 한글만 사용할 수 있는 엑스터미널 한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때는 편하지만 일본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본어에 맞는 어떠한 그런 터미널을 따로 사용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텀이 지역화를 고려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유닉스 터미널이 국제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한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글을 쉽게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언어나 문화적인 그쪽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국제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게 국제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화를 얘기하기 전에서는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은 한글 코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 코드는 완성형과 조합형이 있는데요. 완성형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자 셋만 가지고 한글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가라든가 나라든가 다라든가 이러한 문자들을 미리 지정을 해놓고요. 이러한 문자들만 이용해서 글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자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러한 이상한 글자들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글자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기역, 리을, 디귿, 리을이나 아니면 아, 어, 우와 같은 자소 단위로 나누어서 우리가 초성, 동성, 중성문을 조합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라는 글자가 있는데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이응, 우, 리을, 이라는 각각 자소를 조합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우라는 글자와 리라는 글자 두 개를 더해서 우리라는 글자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 완성형과 조합형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완성형이 국가 표준으로 정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1987년도에 KSC 5610이라는 표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은 2350자가 선정이 됐고요. 한자는 4888자가 한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KSC 5601이 KSX 5601이라는 방식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운영체계마다 이제 한글 코드가 약간씩 다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봤던 KSX 코드를 다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서 약간 확장된 방식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S 윈도우에서는 EUCKR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AT&T의 확장 유닉스 코드 방식에 의해서 근거한 8비트 인코딩의 KSX1001 문자와 KX1003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 윈도우즈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2350자의 한자, 한글로는 표현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8822자를 추가적으로 확장한 CP949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NT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유닉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유니코드를 사용하고요. 외부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MS와 호환성을 위해서 EUCKR의 호환을 제공하고 있는 UHC라는 통합 완성형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글은 국내 완성형 표준인 KXX보다 KXX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유니코드는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에 의한 그런 코드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어떤 문자셋을 제공을 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졌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문자 코드가 아스키 코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마지막에 1비트를 이용해서 한글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1바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니코드는 2바이트의 문자 코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2바이트 코드 안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나 영어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국어까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유니코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국내 완성 표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자셋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니코드는 처음에 유니코드 1.0이 나왔을 때는 한글의 어떤 순서 문자들이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소록 같은 것에서 한글을 정렬해서 사용하기에는 유니코드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한글 정렬 알고리즘을 따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니코드 1995년도에 나온 유니코드 2.0부터는 한글 코드가 제대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유니코드 1.0에서 사용했던 한글의 정렬의 문제점이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글이 11,172자까지 추가가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들은 우리가 유니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국제화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버전 1에서는 국자를 지원하지 않았고요. 버전 2부터 유니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큐스트링에서 유니코드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국제 문자 세팅이 유니코드와 함께 표준 인코딩 방식과 비표준 인코딩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한국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아랍어 등의 여러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1.0에서는 우리가 그 큐티 라이브러리에서 한글을 제공하지 않아서 한글화된 패치가 되는 라이브러리를 따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큐티 버전 1.0에서는 라이센스가 GPL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수정을 한 후에 배포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개발자들이 트롤테크에 그 한글 패치를 인정해달라는 메일을 보내가지고요. 1995년도부터 트롤테크에서 한글 패치된 바이너리의 파일의 배포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스트링 클래스는 우리가 그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Qt에서 우리가 국자를 지원할 수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Qt에서 사용되는 뭐 Q 레이블과 같은 유제셋에서는 한글을 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Q 스트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Q 레이블에 글자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Q 스트링에는 우리가 한글을 보여줄 수 있게끔 표현해주는 그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텔 기반의 MS 윈도우나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로컬 8비트 기반으로 문자를 입력받게 되는데요. 이 Q 스트링에 보시면 from 로컬 8비트나 to 로컬 8비트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출력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 OS X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 기반을 하고 있는데 뭐 다음과 같이 from, UTF, 뭐 플가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문자를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헬로 월드를 하는 예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에 한글만 출력할 수 있게끔 뭐 내용을 약간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맥 OS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rom UTF-8 가지고 문자를 변환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맥이 아닌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from 로컬 8비트를 이용해서 문자를 변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레이블을 만들고요. 레이블에 문자를 쓰실 때 다음과 같이 Q스트링에 from local 8비트를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글이 출력이 되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그 Q스트링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한글을 입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봤고요. 그 다음에 코덱을 이용해서 문자 코드를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니코드 기반의 문자를 다른 언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뭐 Q텍스트 코덱 클래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Q텍스트 코덱 클래스와 Q텍스트 스트링 클래스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출력할 때 데이터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덱포 네임으로 뭐 UCKR이나 뭐 코덱포 로켈과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덱으로 변환할 때는 코덱의 그 to 유니코드나 from 유니코드 같은 메소드를 호출해서 우리가 그 코드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했던 Q스트링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식성 측면에서 보다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텍스트 코덱을 이용하는 우리가 예제를 보시게 되면요. 뭐 다음과 같이 Q텍스트 코덱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UTF-8으로 코덱 이름을 정의하시고 우리가 코덱에 문자를 출력하실 때는 코덱에 그 to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코덱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유닉스이건 리눅스이건 맥이건 윈도우즈이건 우리가 각각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앞에서 봤던 Q스트링보다는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한테 화면에 그 윈도우에 표시가 되는 어떤 레이블의 그 텍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문자를 그 한글이나 영문에서 한글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걸로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 번역을 위해서는 메시지에 그 tr 메시지를 사용해서 일단 묶어주시면 되고요. 뭐 find tr utility나 이런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추출하면 됩니다. 크게 이제 Qt2하고 Qt 버전 3하고 그 메시지를 번역하는 방법이 틀린데요. 일반적으로 Qt 버전 3부터는 Q링귀스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링귀스트를 이용해서 쉽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Qt2에서는 링귀스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Qt2와 3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인드, 우리가 이제 그 소스 코드에서 우리가 그 번역한 메시지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번역한 메시지 앞에다가 tr이라는 메시지를 이용해서 문자들을 묶게 되는데요. find tr 유틸을 사용하게 되면 소스 코드 내에서 번역할 문자열을 추출을 해서 하나의 어떤 파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find tr에서 cp 파일은 헤더 파일에서 문자열을 추출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po 파일로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po 파일을 우리가 열어서 실제적으로 VI나 아니면 텍스트 에디터로 열어서 우리가 메시지 번역할 거를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 메시지를 우리가 QM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만든 .po 파일은 우리가 텍스트 기반의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제 Qt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Q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너리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유틸리티가 message to QM 유틸리티이고요. .pm 파일을 Qt에서 사용하는 바이너리 형태인 .qm, qt 메시지 파일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po 파일을 qm 파일로 변환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Qt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소스 코드가 추가가 되게 되면 .po 파일에 추가가 될 내용이 있게 되는데요. 이때는 merge tr 유틸리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기존의 po 파일에다가 추가된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을 merge 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merge tr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Qt3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find tr이나 message to qm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링귀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시지 번역을 위해서는 Qt 링귀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Qt 링귀스트와 함께 앞에서 봤던 find tr이나 아니면은 message qm 같은 유틸을 제치하기 위해서 L-update나 L-release와 같은 유틸리티를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QM 파일을 소스 코드에서 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QTranslator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뒤에서 이 각각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번역하는 과정은 제일 먼저 우리가 메시지들을 소스 코드 내에서 tr이라는 Q 오브젝트에 tr이라는 메소드로 묶어주셔야 되고요. 이 묶어져 있는 메시지는 L-updat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t에서 소스코드로부터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를 뽑아서 .ts라는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Qt2에서는 .po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지만 Qt3부터는 .ts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ts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translations 해가지고 ts 파일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L 업데이트 하실 때 프로젝트 파일을 바로 읽어오게 되면 앞에서 만들었던 이 ts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ts 파일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ts 파일을 실제로 열어보시면 XML 형태로 우리가 Qt에서 소스 코드에 있는 tr이 묶여져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tr을 우리가 이제 메시지로 번역해 주시려면 vi로 ts 파일을 열어가지고 수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Qt 링귀스트라는 유틸리티를 이용해서 우리가 ts의 메시지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ts의 메시지가 번역이 되고 나서 Qt 링귀스트를 저장을 하고요. 요거를 L-releas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 형태의 ts 파일을 Qt에 사용되는 바이너리 형태인 qm 파일로 바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번역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소스 코드에 다음과 같이 우리가 번역하고 싶은 메시지를 tr이라는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pdate라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ts라는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 ts 파일을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이 XML 같은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부분은 나와 있고요. 트랜슬레이션 부분은 여기가 처음에 비어지게 되는데 이때 Qt 링귀스트나 아니면 VI와 같은 에디터를 통해서 이 트랜슬레이션 부분에다가 번역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Qt에서 사용되는 QM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그 L 릴리즈 유출을 통해서 QM으로 변환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불러보고 싶으시면 그 Q 트랜슬레이터 클래스의 로드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 트랜슬레이터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는 뭐 다음과 같이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Q 트랜슬레이터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정의하고 우리가 그 hello ts 밑줄 ker qm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qm 파일은 그 qt 메시지 파일은 qm 파일이기 때문에 qm은 붙이지 않고요. 그냥 그 확장자 없이 그 파일 이름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오고 나서 q 어플리케이션의 인스톨 트랜슬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트랜슬레이터 인스턴스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헬로 월드가 번역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면 우리가 이제 .qm 파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번역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 메시지가 바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될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tr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뒤쪽에서 그 메시지를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은 q오브젝트의 tr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는 q스트링을 이용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tr로 마킹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음과 같이 국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메시지를 tr로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축키에서 키 시퀀스를 키 시퀀스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번역을 할 때 그 이름들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바뀐 이름과 쇼트키를 일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화면에 표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Q 오브젝트의 tr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묶어주신 후에요. 소스 코드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에 우리가 그 트랜슬레이터는 애니션은 hello.ts.k라는 거를 추가를 해주시고 L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hello ts 밑줄 kr.ts라는 그 파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실질적으로 열어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앞에 소스코드 main.cpp 소스코드에 hello world를 tr로 묶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소스에는 hello world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이 부분이 비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번역을 원하는 메시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주실 때는 qt 링기스 파일을 여셔가지고요. hello ts 밑줄 kr.ts 파일을 불러오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불러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q 푸시 버튼에서 다음과 같이 hello world라는 소스 텍스트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게 되고요. 번역되는 내용이 비어있게 되는데 여기다가 안녕 월드라는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t 링기스트를 저장한 후에 그 qt 링기스트의 그 파일 메뉴를 보시면 릴리즈라는 게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L 릴리즈를 직접 실행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L 릴리즈를 다음과 같이 그 프로젝트 파일을 이용해서 직접 실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파일에 있는 릴리즈 옵션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릴리즈를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hello ts 밑줄 kr.qm 파일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성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시켜보시면 우리가 이 hello 월드가 안녕 월드로 바뀐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ts 파일이나 qm 파일은 각각 언어별로 하나씩 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할 때는 뭐 한국어 관련된 qm 파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를 따로 사용할 때는 일본어에 대한 qm 파일, 그 다음에 중국어에 대한 qm 파일을 각각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국제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q스트링을 이용한 그 한글 출력 방법과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코덱을 이용한 한글 출력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그 qt 링귀스트를 이용한 메시지 번역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